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의 경기, 한국 대 바레인. 이 경기는 단순히 승리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를 향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매우 거친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를 제압하며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포츠 채널 DAGN에서 공개한 동영상에는 일본 팬들이 일본의 큰 위협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후반 11분,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하는 이강인이 중앙에서 멋진 왼발 슛으로 2대1의 리드를 만들었습니다. 마틴 타일러의 목소리로 상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예술입니다. 이강인의 왼발에서 나온 마법과도 같은 슛이죠. DAGN은 이 강렬한 장면을 한국의 젊은 재능 있는 선수에 의한 슈퍼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팬들은 이거 잘하네, 이강인 웃음, 힘들 것 같은 상대군, 한국의 메시, 이건 일본의 큰 위협이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24분에도 다시 한번 예술적인 슈팅으로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마틴 타일러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강인의 두 번째 골을 봅니다. 그의 발끝에서 나온 마법 같은 슈팅, 그리고 그의 뛰어난 기술로 상대를 속이는 페인팅. 이건 단순히 골이 아니라 축구의 진정한 예술입니다. 이강인의 이 두 골은 한국 대표팀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겼고, 일본에서도 그의 실력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한국과 이강인에게 또 하나의 멋진 장면을 추가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발끝에서 나온 두 골은 한국이 64년 만에 우승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라이벌인 일본도 그의 재능을 인정하며 이제 한국은 아시안컵에서 더 큰 기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대표팀과 이강인의 놀라운 활약은 아시안컵에 또 다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의 발끝에서 나온 두 골은 단순한 득점을 넘어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해외 반응 살펴보시죠. 평범하게 훌륭한 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슈퍼골이 아니더라도 일본 골키퍼는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인정, 정말 위협이야. 다치게 할까봐 걱정돼서 죽겠어. 제발 일본과 대전하지 마세요. 한국은 이강인 덕분에 이겼네. 확실히 그 슛은 훌륭했다. 옐로우 카드 누적으로 일본전에선 출장 정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 일본이 상대였다면 슛하기 전에 무너졌을 거야. 강인이에서 별로 활약하지 못하는 건 이유가 있어 보여. 딱히 쿠보 팬은 아니지만 쿠보가 더 잘하니까. 이강인이 실력이 나쁜 선수라곤 하지 않겠지만 쿠보가 그보다 위인 건 사실이잖아. 강인은 리그전 10경기에서 1점 냈고 밀란을 상대로 점수를 내고 있어. 하지만 쿠보는 공식 경기인 최근 16경기에서 1점밖에 내지 못했어. 한국 축구 최고의 아시아의 자랑이다. 함께 중동을 해치우고 결승에서 만나자. 일본과 만나기 전에 베트남이나 이라크 아니면 사우디에 멸망할 것이다. 한국도 아시안컵에서 우승한 적 있었구나. 몰랐어. 태권 축구는 일본의 큰 위협이다. 여기 댓글 보면 이강인이 파리 주전 선수인 걸 모르고 인색하게 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주전이었어 해서 최근 9경기 중 8경기에서 스타팅 멤버에서 빠졌던 건 대표전 직후 피로 원인. 게다가 최근 4경기는 풀출장. 연말까지의 시합에 계속 나오고 있었네. 일본은 한국과 각 세대별로 붙어봤지만 한 번도 한국이 위협적이었다고 생각해보지 못했다. 솔직히 첫 경기를 본 소감으로는 이란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여. 게다가 손흥민이 진심으로 필요없는 시뮬레이션으로 카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16강에서 혹시라도 카드를 받을 일이 생기면 힘들어지겠지. 저 정도 실력이면 일본 대표에선 그냥 보통 정도의 선수잖아. 아시안컵에서도 월드클래스 슛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레벨이 올라왔구나 하고 기쁘게 생각했. 이강인도 대단하고 나카무라 골도 대단했잖아. 아시아의 수준이 올라가면 일본은 더 강해질 거야. 월드컵 재패도 꿈이 아니게 될 테니까. 이런 솔직한 댓글에 글쎄에 공감이 많이 눌린 게
한심스러워. 이쪽도 미리 대책을 세우는 편이 좋다. 역시 러프 플레이로 가겠지. 일본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 일본도 많이 고전했으면서 무슨 발렌시아 마요르카 내내 이강인을 지켜봐온 사람이라면 놀랍지 않았음. 그에게는 저게 평범한 플레이니까. 아시아 최강으로는 보이지 않네요. 오늘 멤버가 베스트 멤버라면 앞으로 힘든 경기가 계속될 것 같던데. 과연 결승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강인이랑 손흥민은 역시 특별하다 싶을 정도로 잘하네. 파울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슛은 좋았지만 두 번째 슛은 수비수의 레벨에 너무 낮아 보였어. 보통 정도의 수비수라면 제대로 대처했을 거야. 난 생각보다 한국이 약해서 놀랐어. 클린스만도 딱히 대책이 없어 보여서 안 되겠다 싶었고 이강인만큼은 별격이다 싶게 느껴졌어. 한국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테니 일본을 따라잡을 순 없을 거야. 몇십 년 전에 축구를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 예전에 재능 있는 미드필더가 많을 때가 더 한국이 강했던 것 같아. 일본 축구 팬들은 한국보다 일본이 절대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저 반격은 굉장했다. 게다가 슛이 빨라서 수비수들이 대응하지 못하더라. 일본인이 깔끔하게 칭찬했다니. 좋은 플레이를 했다면 일본이 평범하게 칭찬했겠지. 뭔가 여러 가지를 함축한 듯한 말투네. 깔끔하게 라니 무슨 뜻일까요? 확실히 저 슛은 정말 훌륭했어요. 하지만 다시 찰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시아 안에서라면 확실히 23위의 실력이겠지만 향후에는 선수층이 얇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깔끔하게 칭찬했다니. 무례하게 말하네. 베트남보다 월등히 잘하는 바레인에 한국이 승리하면서 일본은 한국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네, 한국은 주전 선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다 카드도 받아서 결승전에 피로도가 쌓여 토너먼트 도중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 그보다 희찬이 부상인 것과 옐로우 카드 많은 것이 더 걱정되더라. 필사적이네요. 매번 비교하느라 고생이 많네요. 그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겠지요. 바레인보단 베트남 쪽이 강할지도 몰라. 그럼 한국은 과연 일본이 6대1로 압승한 요르단을 이길 수 있을까? 옐로우 카드 수에서는 근소하지 않고 훨씬 못 미치긴 합니다. 한국이 강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전체적인 선수층이 얇아서 저쪽은 주전 선수 3명이 다치면 끝이겠지. 결승까지 이 댓글대로 될지 기대할게요. 한국이 일본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건 세계에서 축구 경험이 없는 한국인뿐이라고 전 한국 대표가 말했던데 그 정도 꼴은 드물지 않아? 여러 번 보아오기도 했고. 하지만 저 나라에겐 드문 일이니 대단한 일이겠지. 위협적인 건 이강인이 아니라 러프 플레이였다. 첫 경기부터 옐로우 5장을 받는 더러운 축구를 한다니. 절대 대전하고 싶지 않은 토비류. 이강인은 확실히 훌륭했다고 생각해. 파리에서도 주전으로 나올 수 있는 실력의 선수니까 정말 일본의 큰 위협이야. 태권 축구와 한국의 러프 플레이는 우선 페어 플레이를 배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